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낸 단 3시간의 기적. 미국 오하이오에서 온 71세 여성은 한국 여행 중 갑작스럽게 쓰러졌습니다. 심장은 멈추기 직전이었고 남편의 손에는 끝없는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낯선 나라에서 펼쳐진 건 절망이 아닌 희망이었습니다. 119의 신속한 출동, 세계적 수준의 심장 시술, 그리고 따뜻한 손길로 함께한 한국 의료진. 이 부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두 번째 삶을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외 부부가 한국에서 경험한 생명의 드라마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73세 은퇴 교사 마이클과 71세 도서관 사서 로즈. 결혼 45주년을 맞아 평생의 꿈이었던 한국 여행을 떠났습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미뤄왔던 시간, 이제야 두 사람만의 여유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서로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마이클이 퇴근하면 로즈는 항상 따뜻한 홈메이드 파이와 함께 그를 맞았고, 주말이면 손잡고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하얗게 새어도 여전히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로즈, 정말 한국에 가도 될까? 출발 전날 밤 마이클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낯선 곳으로의 여행이 부담스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즈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여보, 우리 나이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요? 손자들에게도 자랑할 거리를 만들어야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로즈의 눈빛은 신혼 시절처럼 빛났습니다. 마이클, 드디어 한국에 왔어. 서울의 풍경과 경복궁의 역사 앞에서 그녀는 오랜 시간 공부한 한국사를 남편에게 열정적으로 들려주었습니다. 마이클은 그런 아내의 모습에 미소 지으며 이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삶의 선물임을 느꼈습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을 보며 로즈는 감탄했습니다. 마이클, 우리도 저런 옷을 입어볼까요? 평소 보수적이던 마이클도 아내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궁궐을 거닐며 마치 50년 전 신혼여행을 하는 기분을 만끽했습니다. 저녁에는 호텔 근처 한정식집에서 처음 먹어보는 한국 음식에 도전했습니다. 김치는 너무 매워서 물을 연신 마셨지만 불고기의 달콤한 맛에는 두 사람 모두 반했습니다. 집에 가서 손자들에게 꼭 해줘야겠어요. 로즈는 이미 가족들과 나눌 추억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로즈는 손자들에게 보낼 엽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에밀리와 제게게. 할머니가 한국에서 정말 재미있는 여행을 하고 있단다. 마이클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인사동의 찻집에서 차를 마시던 순간 로즈가 갑자기 이마를 짚으며 어지럼증을 호소한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피로라며 웃어넘겼지만 사실 그 순간 뇌 속 깊은 곳의 작은 혈관은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한국 여행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한국 의료가 그녀의 생명을 지켜내는 운명의 무대가 될 줄은. 한국 여행 셋째 날, 창덕궁 후원. 가을 단풍의 절정 속에서 두 사람은 평생 기억할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호텔을 나선 두 사람은 천천히 궁궐로 향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천천히 걸어요. 우리 나이에 무리하면 안 되죠. 로즈가 마이클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후원 투어를 예약한 두 사람은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조선시대의 역사를 음미했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후원의 풍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마이클, 이 사진 손자들에게 꼭 보여줘야 해요. 로즈는 카메라를 들고 즐거워했습니다. 부용지를 지나던 순간 로즈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마이클 가슴이 아내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흔들렸습니다.
로즈, 무슨 일이야? 마이클은 황급히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73세의 몸으로 쓰러지려는 아내를 받쳐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절박한 외침이 후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관광객들이 몰려들었고 영어가 가능한 한국인 가이드가 다가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곧 119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의 신속한 대응은 위기의 순간 마이클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로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마이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요. 여행을 망쳤어요. 무슨 소리야, 로즈.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마이클은 눈물을 참으며 아내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그 따뜻한 손이 지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의료진은 도착 즉시 로즈를 응급실로 옮겨 심전도와 혈액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영어를 구사하는 전문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심장 관련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합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학 용어는 어려웠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와이프 꼭 살려주세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홀로 남겨진 마이클. 낯선 나라 언어의 장벽 그리고 평생의 동반자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는 떨리는 손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켰지만 진단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마이클은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45년 전 결혼식 날의 로즈.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그녀였습니다. 응급실에서 3시간. 마침내 심장내과 전문의 김민수 교수가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당장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이 필요합니다. 순간 마이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심근경색이라는 단어가 마이클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고등학교 동료가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비용, 언어, 낯선 환경. 모든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생명을 결정합니다. 비용은 나중 문제입니다. 먼저 아내분을 살립시다. 그 말에 마이클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국에서라면 먼저 보험부터 확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생명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곧바로 국제진료센터의 코디네이터 박지영 씨가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안심시켰습니다. 보험, 통역, 행정 절차 모두 저희가 돕겠습니다. 지금은 아내분의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그 따뜻한 말은 낯선 땅에서의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습니다. 박지영은 마이클 옆에 앉아서 서류 작성을 도와주었습니다. 여행자 보험으로 대부분 처리됩니다. 걱정 마세요. 마취과 의사와 간호사들까지 간단한 영어 인사를 건네며 환영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스터 마이클. 로즈는 수술 전 마지막으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마이클. 여행 망쳐서 미안해. 마이클은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마. 당신이 건강해지는 게 최고의 선물이야. 45년을 함께한 아내. 그녀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대로 향하는 로즈를 바라보며 마이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마이클은 대기실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3시간을 버텼습니다. 박지영 코디네이터는 옆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커피를 건네고 가족과의 연락을 도와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환자 가족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겠습니다. 그 말은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미국에 있는 세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 괜찮으실 거예요. 큰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이클을 위로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6시.
대기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마이클은 하늘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꺼진 순간 김 교수는 환한 미소로 나타났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아내분은 곧 회복하실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이클의 무릎은 힘이 풀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낯선 한국 땅에서 그는 진정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응급실 대기실. 마이클의 눈앞에 놓인 것은 단 한 장의 동의서였습니다. 관상동맥 중재술 동의서. 흐릿한 글자와 낯선 의학 용어들 속에서 그는 손을 떨며 펜을 잡지 못했습니다. A사 용지 위에 빼곡히 적힌 영어와 한글. 73세 노인에게 그 모든 내용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눈물 때문에 글자가 더욱 흐릿해졌습니다. 김민수 교수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좌전하행 동맥이 90% 막혀 있습니다. 지금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성공률은 95% 이상이지만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시간은 생명을 결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95%라는 숫자가 마이클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5%는? 그 5% 안에 로즈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이클의 불안은 깊어졌습니다. 비용, 언어, 낯선 환경. 그러나 코디네이터 박지영 씨가 곁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병원은 아시아에서도 심장 시술 성공률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김 교수님은 수천 건 이상의 경험이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저희가 돕겠습니다. 그 말은 마이클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박지영의 따뜻한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 낯선 땅에서 만난 천사 같았습니다. 그녀는 마이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낀 로즈는 여전히 의식이 있었습니다. 마이클, 무서워하지 말아요. 한국 의사들을 믿어봐요. 마이클은 눈시울을 붉히며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45년 전 우리 결혼도 불확실했잖아. 그때처럼 이번에도 서로를 믿자. 두 사람의 눈에는 깊은 신뢰가 오갔습니다. 아내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손을 잡는 순간 마이클은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45년 전 결혼식 날도 이렇게 손을 잡았었습니다. 그때도 불확실했지만 함께 이겨냈습니다. 수술실 앞. 마이클은 동의서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45년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펜을 들어 서명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내를 부탁드립니다. 그 서명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45년을 함께한 사랑하는 아내의 생명을 한국 의료진에게 온전히 맡기는 선택이었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는 순간 마이클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습니다. 오후 2시 수술실의 문이 닫혔습니다. 김민수 교수를 비롯한 6명의 의료진이 로즈를 둘러싸고 자리에 섰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마취과 의사, 간호사, 방사선 기사까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팀워크 속에서 긴박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수술실 안의 공기는 팽팽했습니다. 하얀 수술등 아래 모든 장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71세 여성 환자 급성 심근경색.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퇴동맥을 통해 삽입된 카테터가 모니터에 잡히자 막힌 혈관이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90% 이상이 막혀있던 심장혈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김 교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다가와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말없는 협력,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부정맥 발생. 위기 상황에서도 김 교수는 침착했습니다. 승합제 투여, 제세동기 준비.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30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차분한 리더십이었습니다.
마취과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혈압 상승 중입니다. 모든 팀원이 한마음으로 로즈를 살리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풍선 확장술과 스텐트 삽입. 막힌 혈관이 열리자 모니터 속 혈류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혈압 정상화, 맥박 안정. 수술실 안에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간호사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 교수의 집중력은 여전히 최고조였습니다. 그러나 김 교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추가 스텐트가 필요합니다. 원위부에도 협착이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을 위해 작은 위험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스텐트까지 성공적으로 삽입되었을 때 마침내 완벽한 혈류 복원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니터에 나타난 깨끗한 혈류. 김 교수는 마지막 확인을 마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수술 완료. 환자 상태 양호합니다. 3시간 30분의 긴 사투 끝에 로즈의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의료진 모두가 함께 느꼈습니다. 또 하나의 생명을 구했다는 의술의 보람과 인간적인 감동을. 김 교수는 마스크를 벗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시간이었습니다. 6장. 작은 기적의 탄생. 3시간 반의 사투 끝에 김민수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부인께서는 잘 회복하실 겁니다. 그 순간 마이클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감사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마이클은 벌떡 일어나 김 교수의 손을 양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73세 노인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사가 가득했습니다. 눈을 뜬 로즈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남편의 목소리에 안심했습니다. 여긴 병원이야. 수술은 잘 끝났어. 로즈는 힘겹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마이클은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차갑던 그 손이 이제는 생명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간호사는 서툰 영어로 물었습니다. How are you feeling? 또 유창하지는 않았지만 그 따뜻한 말투는 충분히 마음을 전했습니다. 로즈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Much better, thank you. 언어의 장벽을 넘어선 순간이었습니다. 간호사 정미경은 로즈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구두. 그녀의 미소는 천사 같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로즈는 휠체어에 앉아 병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가을 햇살과 단풍잎 사이에서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마이클,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어.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겪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로즈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진료센터 박지영 코디네이터는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보험 처리, 통역, 퇴원 준비까지 모든 과정을 도왔습니다. 저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겸손한 말에 부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박지영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빨리 회복하셔서 한국을 더 보고 가세요. 퇴원 전날 밤 로즈는 일기장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의료진의 헌신과 따뜻한 배려가 기적을 만들었다. 창밖을 바라보던 마이클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Thank you, Korea. 그 순간 한국에서 작은 기적이 탄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5년 전 결혼식 날처럼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맞이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술 후 5째 날, 로즈는 처음으로 병상에서 일어나 두 발로 서보았습니다.
간호사와 물리치료사의 손길 속에 내디딘 첫걸음은 떨렸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I can do this. 스스로를 다독이며 한 발 한 발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정미경 간호사가 한쪽을 받쳐주고 김수진 물리치료사가 다른 쪽을 도왔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마이클은 앞에서 격려했습니다. 세 번째 걸음을 떼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걷는 기쁨, 살아있다는 감사가 눈물이 되어 흘러내린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로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호사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71세 할머니의 첫걸음은 모두에게 감동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로즈는 스스로 복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환자와 가족들은 박수로 격려했고 언어는 달랐지만 기쁨은 모두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다가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대단해요. 로즈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마지막 검진에서 김민수 교수는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회복입니다. 71세 환자로서는 놀라운 결과예요. 그 말은 의료진의 헌신과 체계적인 치료가 만들어낸 결실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로즈의 심전도를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 회복하셨어요. 로즈는 자신을 돌봐준 간호사들에게 감사 편지를 남겼습니다. 서툰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짧은 글. 여러분 덕분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간호사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미경 간호사는 편지를 읽으며 로즈를 안아주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전해졌습니다. 국제진료센터 코디네이터는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설명했습니다. 한 달 후 외래 진료가 필요합니다. 혹시 미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 따뜻한 말은 국경을 넘어 이어진 배려였습니다. 박지영은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마이클은 그 메모를 소중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퇴원 전날 밤 로즈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죽을 뻔했지만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다. 의료진의 헌신과 사람들의 따뜻함이 기적을 만들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마이클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여행을 시작해보자. 귀국을 하루 앞둔 날 마이클과 로즈는 서울 대병원 로비에 섰습니다. 2주 전 절망 속에서 도착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건강을 되찾은 모습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비를 걸으며 마이클은 2주 전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구급차에서 내린 로즈, 창백했던 그녀의 얼굴, 그리고 지금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아내. 정말로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마이클의 손에는 감사 편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두 번째 삶을 얻었습니다. 편지에는 의료진과 직원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로즈가 밤새 정성껏 쓴 편지였습니다. 한국어 번역본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박지영이 도와준 덕분이었습니다. 편지 속에는 45년 부부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간호사와 코디네이터 그리고 김민수 교수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부부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김 교수는 로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게 저희에게 최고의 보답입니다. 정미경 간호사는 로즈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로즈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슬프면서도 기뻐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 기쁘고 여러분과 헤어져야 하니 슬프네요. 그 말에 동행하던 박지영 코디네이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거리들. 남산타워, 한강, 고층 빌딩들. 모든 풍경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곳에서 로즈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의 불빛이 멀어질 때 로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한국 의료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이어주는 다리였고 마음을 살리는 손길이었어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기내에서 로즈는 여행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적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은 의학의 발달보다 인간의 따뜻함이었다. 우리는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접받았다. 미국 땅에 다시 서는 순간 두 사람은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다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얻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세 자녀와 손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큰딸이 달려와 로즈를 꼭 안았습니다. 한국에서 기적을 만났단다. 로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